안녕하세요. 저는 면접 준비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강사 강예은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다는 뜻은 수능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면접 시즌이 돌아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면접을 아주 열심히 효율적으로 준비를 해보고자 이 면접 준비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2021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학을 갈 사람들은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좀 많이 방식이 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면접 내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갈 거예요. 면접 내용은 이제 제시문 관련된 면접이 있을 거고 제출 서류 관련된 면접이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방식 및 과제 안내인데요. 우리 대학 입시 소양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면 좋겠어요. 먼저 2021년 면접 방식 안내를 드릴게요. 2021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면접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비대면으로 이제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도 모여서 면접을 하는 것을 약간 꺼려하고 있는 그런 안전을 좀 유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면접 방식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상 업로드, 두 번째는 현장 녹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화상 면접입니다. 일단 이런 방식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영상 업로드는 뭐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다른 연락 방식을 통해서 학교에서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영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제작한 다음에 해당 기간 내에 어디에 올리라고 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만약에 5일 정도 시간을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5일 동안 진짜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아주 잘한 최종본을 여기 대학에 낼 거 아니에요. 그런 만큼 다 잘하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서 다른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면 면접에 비해서는 조금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면접은 똑같아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만나고 다른 상담 때 줌으로 만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그냥 얼굴을 맞대고 그냥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고. 그런 편이기 때문에 저희 언어적 요소를 포함해서 비언어적 요소도 다 볼 수 있는 거죠. 뭐 생각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다거나 당황했을 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얼굴을 맞대고 대하는 그런 면접과 비대면 면접이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막 조금 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방식의 변화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영상 업로드, 현장 녹화, 실시간 화상 면접은 이제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마다 다 달라요. 제가 오늘이 오기 전에 저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면접 일정이랑 그런 방식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한 것도 이거에 맞춰서 개인별 맞춤형 준비를 해주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홈페이지 들어가서 업로드 된 거,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하셔야지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는지 면접 방식마다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영상 업로드 면접 방식은 이제 제시된 면접 질문에 답변하는 영상을 스스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건데 아마도 이제 면접을 같이 준비하면서 계속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할 텐데 처음에는 막 웃음밖에 안 나고 민망하고 막 꿈에서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되게 좀 창피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차분하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화 영상 업로드 기간까지 업로드 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건데 제출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계속 피드백하면서 여기가 조금 별론데 여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현장 녹화 면접 방식이에요.
현장 녹화 면접이라는 거는 현장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 뜻은 직접 그 대학교 면접관 현장에는 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서로 대면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면접 고사일에 가요. 면접 고사실에 이제 입시를 해서 거기 앉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이제 면접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면접 질문 읽어요. 그런 다음에 면접에 답변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제 그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녹화를 하실 거예요. 녹화를 하시면 제 그런 녹화된 면접 영상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 가서 제시문을 보는 거고, 제시문을 보고 그때그때마다의 그런 표정 변화나 그런 제스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면접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장 녹화니까 직접 그 대학에 가야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면접 스케줄 같은 거 고려할 때도 조정해야 된다는 점. 이 대학 갔다가 저 대학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꼭꼭 사전에 꼭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는 어떻게 면접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면접 내용별로, 만약에 내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다, 아니면 제시문을 면접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다 해서 그럼 면접 내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 내용입니다. 면접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제출 서류 기반. 제출 서류 기반으로 하면 원래 같았으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 세 가지일 텐데 우리는 그것보다 좀 학생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제가 썼으니까 저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되면 안 돼요. 거의 외울 정도로 익혀야 됩니다. 그냥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봇처럼 뚝 누르면은 막 이렇게 막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자기소개서랑 추천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용을 말할 때 하나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끝나는 거는 절대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에피소드, 내 경험, 내 느낀 점을 하나하나마다 다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면접장에 가서도, 그리고 실시간 면접을 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물어보면은 선생님 잠시만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 수업 끝나고 바로 진행될 1대1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지만 긴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시문 기반이에요. 제시문 기반은 일단 기출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면접 기출, 기존 면접 유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꼭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감을 잡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형태를 가늠해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면접 질문을 구성했고 그리고 어떻게 내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들어가 보면 학종 가이드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학종 가이드북을 통해서 면접 대비법을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이런 역량을 평가한다, 이런 거를 자세히 수록해 놓은 그런 학종 가이드북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시문은 이제 난이도별로도 나눠져요. 제시문이 가, 나 이렇게 두 가지만 나오는 대학도 있고 가부터 막 바까지 나와서 뭐랑 뭐를 비교하세요. 같은 맥락인 것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맥락인 것을 찾아내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공통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시문이건 제출 서류 기반이건 공통적으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여유로워졌다? 소홀해져야겠다? 절대 안 됩니다. 완전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저랑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될 거지만 일단 그래도 각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라고 저는 얘기를 항상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럴 때 학교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했듯이 예상 질문과 답변을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기소개 해보세요. 장단점을 물어보는 질문 이런 거는 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타이핑을 하거나 타이핑을 추천해드려요. 저는 타이핑이나 글로 쓰거나 머릿속에라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떤 에피소드를 넣을 것인지 1분 정도 30초 되는 분량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놔야지만 좀 더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너무 중요해요. 최대한 면접 분위기를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모의 면접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진지하게 뭐 합니까?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능 볼 때 모의고사를 보듯이 면접도 모의고사를 꼭 봐야지만 정말 그 분위기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랑 하는 거는 그나마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랑 이제 친해졌고 되게 우리는 되게 친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아니면 지인 이런 분들 앞에 이렇게 잠시 앉아 계세요 하고 제가 이제 답변하는 것을 좀 피드백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 긴장할 때 어떤 버릇이 있는지 파악하고 고치기. 긴장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한다던가 막 제스처를 엄청 크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처럼 나도 모르는 나만의 버릇이 긴장을 딱 하게 되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버릇이 있는지 녹화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이럴 때 좀 떠는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가면서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면접 연습을 녹화해서 돌려보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처음엔 좀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거울을 보면서 내 입모양이라든지 내 얼굴 표정이 경직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어떤 점이 부족한지 같이 정리하기인데 면접 준비를 제가 3년 정도 해오면서 느낀 점은 본인이 가장 객관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런 점이 좀 마음에 안 드네? 내가 이런 답변을 준비할 땐 여기서 조금 생각이 안 나는 경향이 있네?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 이 면접 예상 질문이랑 답변을 다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제 써놔주세요. 내가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한다라던가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듯이 면접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공통 준비 방법만 했는데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죠? 네, 그래서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각오만 지금 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선생님께 보내줬던 그 최종적으로 제출한 자기소개서 있죠? 그거를 꼭 그냥 이렇게 안고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그걸 살펴야 돼요. 살펴보고 본인의 경험과 활동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면접이란 거는요 2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써있는 것에 대한 진위 여부, 이게 진짠가요 학생? 이걸 물어보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이거에 기록되지 않은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잘 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더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번은 내가 이 활동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좀 더 생생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피소드들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에피소드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을 말할 건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를 피력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 너무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별도의 시간과 내용을 들여야 하나요? 이렇게 선생님 저 여기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나요? 저 좀 바쁜데 수능 준비하는 좀 바빠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준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책 쓰고 그림 그릴 때 예술가들이 영감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다가 너무 지쳤어, 머리를 좀 식혀야겠어, 그럴 때 이 면접 준비 뭘 대답할지 생각해보면 좋고, 산책하다, 밥 먹다, 자기 전에 이런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 면접 준비에 매몰되어서 몰두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 면접 내용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선생님? 했을 때는 6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제시문을 기반으로 하는 면접은 여러분들께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인가?
이 학생이 논리적으로 답변을 구상하는가? 이걸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이 지원 계열에 알맞는가? 이걸 봅니다. 아까 제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선생님 저 전공 지식에 너무 부족하고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를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익스퍼트를 뽑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계열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걸 뽑기 때문에 너무 전문 지식에 대해서 막 선생님 저 전공책 몇 권 읽어야 돼요? 이런 식의 고민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나는 이 공부를 할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이런 정도만 되면 되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시문 면접에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일단 재시문의 내용과 문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재시문의 의도가 만약 A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B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와 이제 멀어지겠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습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벗어난 내용을 언급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데 A를 물어보고 있는데 C를 대답한다던가 그러면은 물론 긴장해서일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점수를 받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면접은 무조건 두괄식입니다. 처음에 일단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강하게 얘기를 해요. 약간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좋은 점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약간 어퍼컷이 딱 날리고 시작하면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준비할 시간이 일단 생겨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머리가 빨리 굴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동안 시간을 벌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지원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래서 꼭 면접은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건 뭐냐면 떠오르는 대로 이제 막 답변을 하게 돼요. 제가요 이렇게 했는데 이랬고요. 이랬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요.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떠오르는 대로 답변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짧은 시간이지만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을 하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 될 겁니다. 횡설수설 답변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내가 잘 답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끝나고 나왔을 때 그 모든 쓰나미가 덮쳐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했구나 라는 그런 게 이제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약간 타격을 입지 않으려면 꼭 연습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구조를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고 같이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번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오류이자 실수인데요. 제시문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답변을 하다 보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A만을 말해요. A를 말한 다음에 다시 A를 말하고 A 말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꼭꼭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유의해서 말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연습이 다 됐을 때의 얘기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본인이 경험한 그런 에피소드 관련된 사례도 좋고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계속 살을 붙여나가는 듯이 이렇게 연습을 하면 무척이나 조금 이 학생은 되게 아는 것도 많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좋은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강조한 건 뭐였죠? 바로 모의 면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하는 모든 수업은 그냥 모의 면접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의 면접 1주차, 2주차 이렇게 될 건데요. 개인별로 이제 각자 지원하는 대학의 그런 면접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서 맞춤형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면접 방식 및 내용을 반영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제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면 다양한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제시문을 준비를 할 거예요. 난이도 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는 중, 좀 잘 되면 상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난이도의 그런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기본 질문,
그 서류 기반 질문도 똑같아요. 기본 질문이라고 하면 장단점이라던가 뭐 롤모델 이런 가볍게 시작하는 질문들을 준비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우리 같이 썼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쓴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이 경험에서는 무엇을 느꼈나요? 왜 하게 되었나요? 이런 궁금할 법 같은 것들을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차근차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된다. 기본 질문과 자기소개서 질문이 메인이긴 한데 이게 정말 잘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학과 질문을 할 거예요.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 이 학과에서 뭘 하고 싶은지, 진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물어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인가, 이 대학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큰 꿈을 꾸고 있는 학생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줌을 활용할 거잖아요. 줌을 활용하면 녹화가 되잖아요. 기록이 돼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녹화를 한 다음에 피드백과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쪽팔리다고 안 보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제 영상 못 보겠어요. 삭제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녹화해서 주면 그 피드백이랑 같이 반영해서 여기를 고쳐야겠구나 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개인별로 차근차근 이걸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면접 그 모든 수업을 다 기록해서 보내주면 차근차근 계속 돌려보면서 아, 여기서 좀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랑 약속해주세요. 삭제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건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은요, 지원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바로 보이는 그런 전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면접을 준비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번 모의 면접할 때, 두 번 면접할 때 이렇게 한 번보다 두 번이 더 잘하고 두 번보다 세 번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준비할수록 더 나아지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게 바로 면접 전형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공부할 때는 오늘 공부했다고 내일 좋아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면접은 오늘 준비하면 내일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우리 얼마 안 남은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같이 도와줄 테니까 그냥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 잘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만나려고 이제 빠르게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만 드리고 바로 1대1 모의 면접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면접 동영상 업로드 방식이 있는 친구들은 이 면접 동영상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한 두세 가지 정도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쌤 메일, 그 이매진 마이 윤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 질문 모음집을 보내준 학생들도 있고, 유진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저랑 이제 만났기 때문에 아직 못 받았을 텐데, 역대 면접 질문 모음집을 선생님이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정독하고 답변을 하나하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시간도 무척 중요하지만, 약간 선생님이랑 하는 시간 중간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본인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선생님이랑 피드백하는 식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고, 거울 보면서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되고, 자나 깨나 자고 일어나면 아, 오늘 면접은 뭘 준비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자투리 시간에 내용 구상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예술가가 영감 얻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면접 내용 답변도 영감을 얻어서 구상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홈페이지를 꾸준하게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내용을 선생님한테 공유해줘야 돼요. 선생님 저 이런 대학에 진행을 하는데 면접 날짜 정해졌어요 라던가, 아니 선생님 저 업로드하는 식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라던가, 현장 녹화에서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피드백을 하고 공유를 해줘야지만 더욱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태까지 면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제 충실히 하시면서 저와의 그 모의 면접을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충실히 따라온다면 반드시 기필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이 화이팅해서 면접 준비 잘 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시고, 아니면 이따가 40분부터 시작되는 수업 같이 참여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